기관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환경보건이요. 보건과정학 15문제 중에서 4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협약.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중요 파트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빈출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게 국제환경협약이에요. 습지를 보호하자 람사르 협약입니다. 습지, 늪, 갯벌 다 람사르 협약이에요. 이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암산의 용늪, 창녕군의 우포늪, 순천만의 갯벌, 여의도의 밤섬 이런 것과 관련 깊은 국제협약은 습지, 갯벌, 늪 이게 다 람사르 협약이에요. 아시겠죠?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자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자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해양 오염 방지를 하자 런던 협약이에요.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바다의 자정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발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고 하자. 이게 바로 런던 협약입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자 이거는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자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입니다. 그린피스,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가 그린피스예요.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은 온도고요. 기습은 습도, 강수량이고요. 기류는 바람이에요. 온열 요소는요. 기온, 기습, 기류 이 기후의 3요소에다가 복사열을 더해줍니다. 복사열은 우리가 이제 난로를 틀었으면 난로만 따뜻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열이 퍼지죠. 그게 복사열이에요. 주로 태양의 적외선에 의한 열로 태양 에너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사열입니다. 이 복사열은 뭘로 측정할까요? 온도계로 측정하고 복사계로 측정을 해요. 복사열을 측정하는 도구 흑구 온도계, 열 전도 복사계 이거 기억할게요. 흑구 온도계, 열 전도 복사계 이걸로 복사열을 측정한다. 직전 국시에 카타 냉각력이 나왔는데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 기류, 바람을 측정할 때는요. 카타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온은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감각 온도,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온도가 감각 온도고요. 유효한 온도, 유효 온도, 실효 온도 다 같은 말입니다. 불쾌지수. 기후 때문에 느끼는 불쾌감을 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기온과 기습만 고려해서 구하는 게 불쾌지수예요. 기류, 바람은 구하지 않아요. 이상 고온에 의한 특성, 열중증, 열 때문에 증상이 옵니다. 4가지,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이 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땀이 안 난다. 이거 뭐예요? 열사병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몸에 얼음을 찜질해준다, IV로 차가운 식염수를 집어넣는다, 관장을 한다,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열 피로, 열 허탈, 순환기계 이상, 산소도 부족하고 혈액도 부족해요. 순환이 안 되면 쇼크가 오죠. 그래서 트렌달렌부르크 자세를 유지하는 게 열 피로, 열 허탈이에요. 강심제를 투여합니다. 디곡신, 디기탈리스 같은 강심제요. 강심제를 투여하기 전에 맥박을 측정한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순환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 열 피로, 열 허탈이에요. 열 경련은요.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그 땀으로부터 염분, 소금기가 몸 밖으로 배출됐죠? 염분이 손실됐죠? 소금물을 먹이거나 짠 음식을 먹인다 이렇게까지 국시에서 표현하고요. 식염수를 IV로 주사로 놓든지 합니다. 기온 역전, 원래는 이 높은 곳이 더 시원합니다. 이 낮은 곳이 더 덥죠? 근데 기온이 역전됐다 이거는요. 이 상부에 있는 온도가 더 높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대기 오염 때문입니다. 런던 스모그. 런던에는요. 안개가 쫙 껴있어요. 그래서 런던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했죠. 대기 오염 때문에 상부의 온도가 더 높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자살률이 세계 1위래요. 불감기류,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 불감기류이다. 불쾌지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지수로 표현하는 거죠. 불쾌지수는 실외에서는 불쾌지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니까. 실내에서만 적용된다? 이게 바로 불쾌지수예요.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군집독의 원인이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였잖아요. 그런데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니었어요. 왜?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은 군집독 없어지니까 그냥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지 이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쾌 지수도요. 너무 불쾌해. 기온도 높고 기습도 너무 막 찝찝해. 그런데 실내에서만 적용돼. 환기하면, 기류가 있으면, 바람이 있으면 불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환경 조성 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를 가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창밖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불쾌 지수가 70, 75, 80, 86을 기준으로 불쾌 지수가 70이 넘으면요.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불쾌하다고 하는 게 불쾌 지수가 70이에요. 그런데 75 이상 5만 늘었는데 갑자기 50%로 껑충 뛰어요. 그래서 요게 국시에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 75 이상은 50%. 이 5자를 뒤로 빼세요.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불쾌 지수가 80 이상 80 everybody. 80 everybody.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해요. 불쾌 지수가 80이면 거의 다 짜증나는 거예요. 불쾌 지수가 86 이상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미쳐버릴 지경이죠. 86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전 이렇게 외웠어요. 풍토병, 바람풍, 흑토. 그 지역에 바람과 흙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어느 지역의 기후 때문에 그 지역에만 생기는 질병이 풍토병이에요. 우리나라 강가 지역에는요. 간디스토마가 많습니다. 뭐 옛날에 많았겠죠. 또 산간 지역에는요. 페디스토마가 많았어요. 필리핀은요. 아직도 댕기열이 있어요.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질, 콜레라.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생기죠.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선 사실 걸리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생기는 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계절병은요. 봄에는 홍역과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이 많이 걸린대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먹어서 잘못 걸리는 병,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거 많이 걸리죠. 겨울에는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천식,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뇌출혈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은 계절병이고요. 그 나라의 기후, 지역 때문에 생기는 것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과 건강, 주택의 기본 조건, 이거는 국시를 떠나서 의식주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남향이나 동남향 집이 좋다. 일조량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태양 광선 중에 자외선과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우리 햇볕 많이 받잖아요. 창상에 대한 살균 작용을 하는 게 자외선입니다. 상처에 대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한다. 또 햇볕 받으면 비타민 D 형성하는 건 자외선의 역할입니다. 적외선, 화상을 입어요. 자외선도 화상을 입지만 적외선이 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 진동 때문에 생기는 병, 이거는 산업보건에서 나오는 직업병이기도 하죠.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은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병입니다. 쥐와 해충에 의한 감염병, 쥐 때문에 생기는 거 패스트, 또 감염된 들쥐 때문에 생긴다 렙토스피라증 이런 거 3급이죠. 발발증 다 3급입니다.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발진티푸스 2예요. 2.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쯔쯔가무시,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뭐죠? 설치류의 배설물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국시에 나왔죠.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쥐새끼 똥 같은 게 이렇게 잔디밭에 있다가 걸리는 것입니다.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심장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겨요. 3급이죠. 파리 매개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식중독균 먹어서 걸리는 거, 소화기계 감염병 요건 2급입니다. 파리 매개 질병 요런 것들이 뭐 다 과목별로 교집합이 있네요.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흙과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이에요. 이산화탄소 CO2, 뒤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한다. 무색 무취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군집독의 원인이죠. 실외 공기오염의 지표가 아니고 대기오염의 지표 아니라고 했어요.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입니다.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산소 들어와서 괜찮은 거니까요.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였죠.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자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1차 대기오염 물질과 2차 대기오염 물질이 있어요. 2차만 기억하세요. OR 스케펜, OR 스케펜, O 오존, R 알데히드, 스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이에요. OR 스케펜 2차 대기오염 물질이요. 다음 중 2차 대기오염 물질인 것은 이렇게 하고 1차, 2차 섞거든요. OR 스케펜 이게 2차예요. 여기 만약에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틀리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지 실외나 대기오염의 지표가 아니라고 했죠. 군집독,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어요. 실내 환기가 안 되고 있을 때 속이 메스껍거나 두통이 옵니다. 이게 바로 군집독이에요.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와서 비정상이 되는 거죠. 실내 공기 오염의 발생, 이산화탄소.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거나 산소가 불충분한 실내에 장시간 밀폐되어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하여 군집독을 일으키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이건 국시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정말 많이 나오죠? 식물의 교환작용,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 있다. 산소와 오존에 의한 산화작용,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옆에 있는 사람이 방귀를 꼈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바람이 싹 불면은 이게 냄새가 희석되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침강작용, 또 자외선에 의한 자살, 살균작용, 강우, 강설, 비 오고 눈 왔어. 뭔가 이렇게 세정되어 있죠. 차 세차 안 해도 비 오면 세차되거든요. 세정작용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의 지표, 일산화탄소, 또 먼지,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황이라고도 읽습니다. 뒤로부터 앞으로 읽는 거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바로 SO2, 아황산가스, 같은 말로 이산화황이에요. 오존, 납, 벤젠 이런 것도 대기오염의 지표라는 거.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링겔만 농도표 또는 디포짓 게이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 농도를 측정해서 이 매연이 얼마만큼 나왔어 이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링겔만 농도표고요. 디포짓 게이지는 강화하는 매진량을 떨어지는 매진, 먼지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가 디포짓 게이지입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거 링겔만 농도표 디포짓 게이지예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거 링겔만 농도표 디포짓 게이지.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강하니까 이게 몸에 이 산소랑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혈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킨다.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은요,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 물질이라는 거. 오존층을 파괴하는 요인,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오자프. 오존층을 파괴하는 요인,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오자프.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자, 이게 뭐예요?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이거 이제 국시에 나올 법한 거는 오존층 파괴를 규제하려고 하는 협약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오자프,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집니다. 올여름은 뭐 4월부터 폭염이 온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저는 이거 에어컨을 또 방마다 설치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홍수, 또 빙하의 감소,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변화, 가뭄, 사막화 이런 걸로 지구온난화가 옵니다.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엘니뇨 현상 등이 야기가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자,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였어요.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자, 오존층 몬트리올이요. 열섬현상, 도시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도심 온도가 그 변두리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한 5도 정도. 겨울에 더 뚜렷한 게 열섬이에요. 산성비,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금속도 부식돼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낮아진다. 라니냐. 이상 기후 현상이에요. 환경 영향 평가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피해나 오염을 미리 측정해가지고서는 평가를 해야지만
환경오염이 최소화되겠죠? 그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하는 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게 공항 만들 거야. 그럼 철새 지역인데 이 새들은 괜찮겠어? 여기 살고 있는 이 천연기념물들 괜찮을까? 요런 거 예측하고 평가하는 거 환경영향평가예요. 신공항 건설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거 환경영향평가. 4대강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했겠죠? 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 부담금 내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경유가 뭐예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 휘발유입니다. 승용차는 휘발유예요. 경유는 뭔가 큰 차, 뭐 버스, 트럭 이런 거요. 이 매연 엄청 나오죠? 이 환경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거 환경 개선 부담금. 경유입니다. 휘발유가 아니에요. 경유 하면은 환경 개선 부담금.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예요. 탄소세. 지구온난화 교토오정서였죠? 교토기후변화협약. 님비현상과 핀피현상. 이거는 뭐 국시용으로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정도는 좀 기본인 것 같아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혐오시설 안 되는 거죠? 납골당 안 돼. 쓰레기 하치장 안 돼. 우리나라 매립법 안 돼. 여름 되면 냄새 장난 아니거든. 축사 안 돼. 축사가 진짜 옆에 있으면요. 똥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똥냄새밖에 안 나요. 진짜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님비. 혐오시설은 제발 다른 데 지어라 이거고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앞마당에 좀 갖다 줘. 우리 마당에 좀 설치해 줘. 우리 동네에다 좀 만들어 줘. 이런 거 뭐예요? 유익한 시설. 공원 같은 거, 개천 같은 거, 우리 동네에 이 꽃길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는 좀 만들어줘 이런 거죠. 편의시설 같은 거. 각종 오염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한마디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바나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님비랑 약간 맥락은 같죠? 바나나 현상입니다. 빌드, 짓다죠? Absolutely, 절대로, nothing, 안 돼, anywhere, 어떤 곳에서든, near anybody. 이 근처에는 그 누구도 그냥 어디에도 안 돼, 절대 안 돼, 짓지 마 이거죠. 오염시설은 절대로 안 된다? 바나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님비랑 비슷한 맥락, 바나나 현상. 물과 건강, 이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음료수는 먹어야 되는 물이잖아요. 이 먹어야 되는 물은 일단 깨끗해야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고 균이 없어야 되겠죠.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했어요. 똥균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똥물 먹고 싶으세요? 아니죠. 한 마리도 없을 것, 이걸 기억하세요.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을 것, 하지만 100cc에서라고 합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이다. 총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얼만큼에? 1cc에. 100cc가 아니에요. 일반 세균은 1이죠. 1. 일반 세균은 1cc에 100마리 이하일 것. 우리 손에도 세균 붙어 있거든요. 우리 이 손으로 새우깡 집어 먹죠. 이 손으로 저 오징어 이렇게 찢어가지고서는 마요네즈 찍어 먹거든요. 괜찮다. 100마리 이하일 것. 우리가 손을 맨날 멸균할 순 없잖아요. 그쵸? 폐하는 5886이 정상이다. 일단 음료수에 적합하려면 무색 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 입니다.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염소 소독하죠? 염소의 기준치는 0.1 ppm입니다. 부영양화, 물속에 영양이 많은 거예요. 유기물과 무기물이 많죠? 이거는 사실 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적조 현상, 빨갛게 되는 거예요. 왜? 오염된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물이 빨개지는 게 적조 현상이에요. 녹조 현상? 물이 녹색으로 변해요. 이것도 영양 염류가 과다돼서 녹주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녹조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갯벌을 보존해야지만 이 녹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녹조 현상의 대책은 갯벌을 보존하자. 갯벌, 늪, 습지를 보호하자, 뭐죠?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 미나마타병, 수은 때문에 생겨요. 수은, 미나마타. 수미, 이렇게 그냥 저는 기억했거든요. 메틸수은이든 그냥 수은이든 미나마타 병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산업보건에서 직전국시에 나왔습니다. 작업병의 위해 요인 중에서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은 미나마타병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화학적인 원인과 물리적인 원인을 비교하실 수 있으신가요?
화학적인 원인은 뭔가 첨부된 거예요. 수은이 첨부됐기 때문에 미남바타병이 생긴 거예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는 그냥 다른 어떤 첨부되지 않은 자연적인 것 때문에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타이병, 이타이가 아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인 물질은 카드뮴이다. 카드뮴. 이타이 카드뮴. 수은은 미나마타. 이 두 개는 기억하세요. 기내미 사건 또는 가내미 사건. 일본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건이에요. 접착제 윤활유에 사용되던 PCB가 주 원인으로서 기내미 사건, 수질 오염 사건이다 생각하세요.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거, 매연 측정하는 거, 링겔만 농도표, 디포짓 게이지 기억나시나요? 일본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건, 기내미 사건 또는 가내미 사건. 수질 오염의 지표 거의 매번 나옵니다. 별 5개짜리죠? 용존산소량. DO입니다. 디졸브드 옥시즌 해서 약어로 DO가 용존산소량이에요. 수 중에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는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용존산소가 많으면요 깨끗한 물이에요. 물에 산소가 많으니까요. 깨끗한 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찬물 또는 부유물질이 많이 없는 물. 바닷물은 왠지 더러운 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BOD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요게 많으면 물이 더러워져요. 하천수나 가정오수의 오염 지표로 사용되는 게 바로 생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케미컬 옥시즌 디맨드 COD입니다. 요게 많아도 더러운 물이에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든 생자 빼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든 둘 다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맞죠?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 더러운 물이다. 맞죠?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는 것이다. 맞죠?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것이다. 맞죠? 용존산소량이 높으면요. 생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그냥 화학적이든 BOD, COD는 낮아요. 얘네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거든요. 용존산소량이 낮다는 거는요.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럼 BOD, COD가 높아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 더러운 물이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용존산소는 증가하죠.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은 물은 깨끗하다.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한다. 바닷물은 더럽다. 미지근한 물은 더럽다. 바닷물은 부유물질이 많으니까 용존산소가 낮다. 용존산소 DO가 높으면 BOD, COD가 낮아진다. DO가 낮으면 BOD, COD는 높아진다. 어떻게 그냥 변형돼도 다 아셔야 돼요. DO는요, BOD, COD랑 반비례거든요.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생화학적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값이 낮다 이거예요.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 DO는 깨끗한 물. BOD, COD가 높으면 DO는 낮아지고 DO가 낮으면 BOD, COD는 높아지고 DO와 BOD, COD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어떻게 말이 변형돼도 아시겠죠? 오염된 물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나타나는 수질 검사 결과는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이거죠.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증가한 물이고요. 부유물질이 증가하면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많겠죠. 대장균군 증가, 더러운 물이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더러운 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다 더러운 물이 되죠. 물의 정화, 물의 자정작용. 하수나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흐르는 동안에 점점 물이 깨끗해집니다.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등을 거치면서 물이 정화돼요. 인공적인 정화 또는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스스로 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소독 뭘로 하죠? 염소 소독으로 해요. 왜냐면 소독력이 엄청 강하고 조작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냄새만 좀 나지 가성비는 좋다 이거죠. 물의 인공적인 정화법. 우리는 인공적인 걸 배워야 돼요. 사전여독. 인공적으로 이제 수돗물 관리공사 같은 데서 하겠죠? 사전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중간에 뭐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이게 이제 순서라는 거예요.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있었죠?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 소독, 급수 이 순서다. 스크린은 이렇게 망 같은 걸 쳐요. 그래서 큰 건더기 걸러내고 침사, 큰 덩어리나 모래 같은 거 제거하고 침전, 가라앉히고
활성온이법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고 이제 건더기랑 뭐 웬만한 거 없어져야 염소 소독을 하고 이게 수돗물처럼 깨끗하게 나오겠죠.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 효과가 크며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물의 소독 방법은 염소 소독이다. 물의 여과, 밀스 라인케 현상이 뭐죠? 물을 여과하면은요,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킨 게 밀스와 라인케가 여과급수한 거. 그래서 밀스 라인케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을 여과시켜서 감염병을 감소시켰다. 밀스 라인케 현상. 밀스 라인케 현상. 매연을 측정한 거 링겔만 농도표. 디포짓 게이지. 물을 여과해서 감염병 감소시킨 거 밀스 라인케 현상. 일본에서 수질오염 사건, 기내미 사건, 호기성균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 처리하는 거 활성온이법, 이타이병의 원인 물질 카드뮴, 미나메토병의 원인 물질 수은 또는 메틸수은, 미세한 플랑크톤이 바다에 무수히 발생해 해수가 적색을 띠는 현상, 적색 적조 현상, 영양염류 과다로 녹조류가 다량 번식하여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수질 이상 현상, 녹색 녹조 현상. 둘 다 수질 이상 현상입니다. 적색으로 변하면 적조 현상, 녹색으로 변하면 녹조 현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처리 비용은 싸고 간단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묻을 땅이 없어요. 가장 위생적이지만 공기 오염이 있을 수 있다? 소각처리법이죠. 태우는 게 부피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 또는 태울 때 연료가 많이 들어서 돈이 좀 많이 든다 합니다. 다이옥신 태울 때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태울 때 발생한다? 다이옥신이에요. 퇴비 처리,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다. 퇴비 처리, 매립법, 또 소각법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국시에 나왔죠? 바나나 현상 뭐라고요? 님비랑 비슷해요. 우리 동네 안 돼. 절대 안 돼. 오염시설 하면 안 돼. 납골당 안 돼. 수목장 안 돼. 화장장 안 돼? 막 이런 거죠. 사실 죽으면 다 자기들이 이용해야 되는 곳인데요. 그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섭.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햇섭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식품의 변질 과정.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거 제가 학원 다닐 때 만들어 놓은 초성인데 이게 사실 국시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짚어드려요. 발탄, 탄수화물은요 발효된다. 부단, 단백질은 부패된다. 산지, 지방은 산패된다. 변당지, 당질과 지방질은 변폐된다. 이겁니다.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악취내면서 분해되는 게 뭐냐 이런 게 국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패구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탄수화물은 발효. 부단, 단백질은 부패. 지방은 산지, 산패. 변당지, 당질, 지방질은 변패. 식중독. 먹어가지고 생기는 질병입니다. 독소형 식중독, 독보웰포. 독소형 식중독, 독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또는 포도알균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병, 통조림, 레토르트, 소시지 등이 원인 식품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누스 식중독입니다.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 보거의 독소는 내장에 가장 많다. 아가미에는 독소가 없대요. 자연독, 식중독 볼게요.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 보거는요, 100도로 끓여도 독성이 남아요. 보거의 알, 내장, 생식기에는 독소가 있다. 독소는 내장에 가장 많다. 자연독, 식중독, 굴, 배. 굴 중독은 베네로핀. 버섯 중독, 버무린, 무스카린. 감자 중독, 솔라닌. 또 맥각 중독,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청매 중독, 메아린, 아미그달린. 아플라톡신 중독,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 이렇게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국가고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암기를 하고 저도 했지만요. 참 이런 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 버섯 중독, 버무린, 무스카린. 감자 중독, 솔라닌. 청매 중독. 여러분이 이제 이 청매 중독 하면은 메아린 이걸 기억했다가 그냥 아미그달린이라는 보기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달달 못 외워도.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이게 산패되면 너무 오래되면은 아플라톡신 중독이 되죠. 그래서 너무 이 혼자 사시는 분들 20kg 쌀 사지 마세요. 10kg, 5kg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산화되지 않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톡신 중독을 조심하셔야겠죠. 식중독균 너무 중요합니다. 국가고시에 맨날 나와요. 어패를 먹고 걸렸어? 생선에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렸어? 포도상 구균. 포도 케이크 이렇게 기억하세요. 잠복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뭐 점심 급식 먹고 수업하는데 갑자기 학생들 쓰러지고 이게 바로 포도상 구균입니다. 장독소를 분비한다? 포도상 구균이에요.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식중독 생기죠? 이게 바로 살모넬라균이에요. 돼지고기, 날고기, 알 같은데 살모넬라균이 있다. 여러분 계란도 이 후라이 같은 거 하기 전에 물로 한번 겉에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계란을 씻어서 조리한다. 이거 요양보호사 국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란을 씻어? 막 이러셨거든요. 미리 씻어 놓으면 안 되고 딱 먹기 직전에 수돗물로 한번 헹궈서 요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주부가 많으시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살모넬라균을 조심해야 되니까. 또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누스 균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요. 가장 치사율이 높다? 통보. 쇠고기 먹고 걸렸어?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다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독소형 식중독 독포웰포, 독소형 식중독 독포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구균,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다,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낮다, 라니냐. 요 비중이 높다는요, 핌요, 요 비중이 낮다는요, 다요예요. 또 냉해 효과와 온해 효과에서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것과 감소되는 거. 냉해 효과,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하죠. 온해 효과,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합니다. 식품의 보존법, 물리적인 요법과 화학적인 요법. 이 물리적인 거는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첨가물이 없다. 화학적인 거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건조법 그냥 드라이 시키는 거죠. 말린다. 냉장법 그냥 집어넣는 거잖아요. 냉동실에. 가열법 끓이거나 삶는다. 저온살균법 저온으로 살균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리적인 것이다. 첨가물이 없다 이거고요. 화학적인 보존법 첨가물을 넣습니다. 절임법, 소금, 설탕, 식초 넣어갖고 절이죠. 문제,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절임법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젓갈, 김치, 마늘절임, 피클 다 절임법, 화학적인 보존법입니다. 염장법, 소금으로 저장하는 거죠. 당장법, 잼이나 젤리 같은 거. 문제,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급식으로 햄버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쇠고기, 햄버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작업 환경의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 내추럴한 거, 진동 이런 거. 레이노 증후군이죠.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습지 하면은 람사르 협약 가세요. 갯벌, 람사르 협약이죠. 늪, 람사르 협약이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거, 교토 협약.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는 거, 오존층 몬트리올. 용존산소가 높은 물은요,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오염된 물은 용존산소가 낮죠.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높죠.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하죠. 용존산소량이 높다는 것은, DO가 높다는 것은 BOD, COD가 낮다는 거예요.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 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냥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COD가 다 높은 거죠. 더러운 물이니까. 절임법은 화학적인 보존법이죠.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에 분유를 혼합하고 세균, 방선균 또 곰팡이를 이용해서 비료 만드는 거 퇴비법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후가 증가한다. 담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새집 증후군 포름알데히드요.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 오존층. 오존층 파괴되지 말라고 하는 협약 오존층 몬트리올 협약이요. 다음 대기 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층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화하여 생태계가 교란되고 산림이 황폐화되고 철제 구조물이 부식된다. 산성비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 SO2,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 같은 말입니다. 도시하수 처리법,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원이법, 사, 전, 여, 독. 이 앞에 뭐 스크린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사, 침사지, 전, 침전지, 여, 여과지, 뭐 빠질 수도 있고요. 독, 소독이죠. 가장 우수하며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와 모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하수 처리법은 활성온이법이다.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아프다. 새집 증후군. 원인 물질 포름알데히드. 땅에 묻는 거 매립법. 태우는 거 소각법. 기류 측정 카타 냉각력.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물리적인 보존법,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거죠. 가열법, 저온살균법, 화학적인 거, 절임법, 염장법, 당장법, 소금 넣던지 식초, 설탕 넣는 거.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